보신 것처럼 테러 용의자들이 하루 만에 체포됐지만 배후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놓고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벽 전 주 러시아 대사 모시고 이 내용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의 핵심 용의자들이 하루 만에 체포가 됐고 사진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러시아 이제 정부의 발표라든가 언론 나온 것을 봐야겠는데요. 러시아 정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어제 이제 TV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밝힌 게 있죠.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테러범인 잡혔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우크라이나를 지칭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탈출 경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담자를 이제 조사해서 응징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런 정부의 발표와 아울러서 언론 거기 러시아의 이제 언론들이죠. 언론들은 이런 IS가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자기들이 했다고 자처를 했는데도 IS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요. 이건 IS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다.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금 몰고 가는 형국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켜보면 이 현지 언론들은요, 테러 용의자들이 금품을 받고 총격을 가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이 보도에 따르면은 범행에 대한 대가로 1,800만 원 가량을 또 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러시아 언론의 특성상 약간의 이제 정부에서 그 방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약간 분위기를 이제 그런 띄우는 정도지 사실 이제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그 전모를 밝혀야겠죠. FSB에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그 배경을 놓고서도 지금 이제 미 우크라이나를 한쪽으로 러시아를 한쪽으로 지금 서로 공방전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사의 그 대상인 이제 그 혐의자라든가 정보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신빙성 있고 객관성 있게 이게 결과가 나올 거냐 여기가 이제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배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IS 계열, ISK, IS 호라산이잖아요. 호라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들이 했을 가능성?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보면요, IS 아막이라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올렸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전사들이 대형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집회에서 그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고 시설도 파괴시키고 무사히 귀환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빠져 있는 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IS가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서방에 대해서 테러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해서는 안 될 것이 러시아든지 뭐 심지어 탈레반까지 적으로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순수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세력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2015년에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아사드를 지원하면서 개입을 했거든요. 그때 그 알려진 바그나 그룹을 통해서 이 IS의 그 세력을 거의 괴멸시키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IS로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또 2022년에 벌써 카불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한번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모스크바에서 터트림으로써 존재감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들 분석은 됩니다. 테러 전문가. 이들이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뭐 러시아는 전혀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백악관의 대변인들이 나서서 이건 우크라이나 관계없고 IS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러가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그 충돌 내지는 신경전이 앞으로 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배후설을 반박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보복성 공격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크거든요. 지금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그 5선 당선하면서 첫 성이 네 중 하나가 자기가 앞으로 할 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의
정도의 그런 군사작전, 전쟁을 잘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러시아가 한 거의 39만 명이 그중에 한 9만 명이 전사를 했고 한 많은 이제 사상자가 있어서 병력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걸 동원하려다 보니까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해서 한 30만을 동원하려는 계획이 있대요. 예. 그래서 이런 계획을 언젠가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 친척, 자기 남편 이게 이제 전선에 끌려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유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로 사용할 가능성 이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130명이 넘었고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는데 네. 러시아 수도에서 이런 테러가 벌어졌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5선 성공 뒤 네. 대관식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 맞습니다. 지금 장기 집권의 길에 나선 푸틴에게 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혹시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더 확전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서방과 그 침략을 해서 그래도 이런 국제 테러 문제는 그거하고 별개다 하고 할 거냐 두 가지 기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지금 나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전쟁을 먼저 하고 서방과는 대립을 하는 걸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아가면서 예.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게 그러면 테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예. 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러시아 국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 상황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렇죠. 수사 상황과 함께 국내 정치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네, 박노벽 전 대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